안녕하세요. 우리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에 당뇨병은 더 이상 특정 사람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전 국민이 주의해야 할 질환이 되었는데요. 2022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8위가 당뇨병입니다. 한 번 걸리게 되면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대를 좁힐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된다면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는 고위험군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혹은 친척들 중에 적어도 1명은 당뇨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전적 요인도 있으며 우리의 생활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정의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당뇨병은 우리의 혈액에서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져 소변으로 나오게 돼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포도당을 떠올리신다면 탄수화물이 생각나지 않나요? 탄수화물은 우리의 밥상에 나오는 쌀이 탄수화물입니다. 위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며 혈액에 흡수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포도당은 쓸 수가 없어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게 될 때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배출되면 당뇨병은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자녀는 30% 정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한 사람만 당뇨인 경우에는 약 15%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며 당뇨병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비만이 지속되게 된다면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이 생기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관리도 중요한데요. 중년 이후의 사람이라면 당뇨병을 주의 깊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과식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검진이나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하고 뒤늦게 당뇨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과 2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1형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2% 미만의 분들이 병에 걸리며 이외에는 대부분 2형입니다. 1형은 급성 발병을 하게 되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소변을 자주 보거나 물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요. 2형은 대부분 과체중이나 비만과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근육량을 키우게 된다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의 관리의 경우 우리는 혈당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혈당을 낮춰야 심장마비나 합병증, 심부전증과 같은 병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보시겠다고 이것저것 많이 사고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민간요법의 80%는 효과가 없었으며 12% 정도는 당뇨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당뇨병의 위험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운동이 몸에 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힘든 계획을 잡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셔서 혈당을 낮춰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을 운동을 하게 되면 약 25%가 감소되고 식후 산책 및 걷기를 하게 되면 혈당의 수치는 22%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쉬니까 몰아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마친 뒤 약 3일이 지난 뒤에는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산책을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고 빠른 걷기를 하게 되면 10분에서 30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협회에 의하면 강도가 높은 운동을 짧게 하기보다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당뇨병을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을 언제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는 시간, 즉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분들에게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운동을 하되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이 좋다며 새벽에 공복 운동이나 식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인슐린 주사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당분을 섭취를 하시거나 저혈당을 대비를 한 뒤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함께 병행된다면 더욱 좋은데요. 성균관대 연구팀에 의하면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한다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도당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 당뇨병으로부터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근육 운동은 대근육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크게 가슴 등 하체가 대근육이라고도 불리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알려드리면 한 번 할 때 최대 할 수 있는 양의 60% 정도만 하는 겁니다.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일주일 정도를 한 뒤 점차 세트와 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나 정자세로 10개 이상 하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대고 하면서 기초 체력을 늘려가시면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랭크 운동이 있는데요. 몸의 밸런스와 코어 근육을 키우기도 좋습니다. 또한 플랭크 자세는 허리 재활 운동에도 쓰일 만큼 자세 교정과 허리 강화 운동에도 좋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쿼트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근육량의 약 70%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데요. 하체 근육이 많을수록 심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스쿼트를 잘못하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벽에 등을 기댄 뒤 스쿼트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하셔서 부상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 방법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헬시인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